법대로 하겠지요. 법대로 하겠지요.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5월 1일에 선고하기로 하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판사 출신 추미애 김승원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의 예상은 모두 한 가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미리 예고한 것은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기각. 예. 네,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를 문제. 기각하고 예. 검찰의 상고니까 예. 항소심이 피고인 이재명 무죄였으니까 음흠. 그 무죄의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는 음. 확정시키는 그런 5월 11일 공직 후보 등록 마감 전에 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회부돼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선고를 내린다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음흠. 항소심 무죄를 받아들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하는 결론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가 돼서 왔는데 대법원에서 보니까 한 3개 중에 하나는 공소기각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피고인한테 가장 유리한 무죄로 그냥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판례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결론은 무죄 확정으로 하되 거기에다가 공소기각이 포함돼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상고 기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 네. 소추에 관련된 해석이 좀 모호하게 돼 있다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5월 1일 날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전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아직 네, 아니니까 네, 아니니까. 된 다음에 네.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뭐 이제 넘어간 얘기예요. 오늘 발표를 한다는 거는 예. 그런 논란에서 상관없이 대법원이 빨리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날짜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날짜가 공개되니까 뭐 반응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아직 없죠, 특별히. 주진우가 또 생방송 해야지. 이거는 오늘 밤에 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드디어 제 예상대로 파기자판을. 판기 가동합시다. 조용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오늘 밤에 라이브가 있지 않을까요? 주진우 해라 라이브 반드시. 네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5월 1일 날 내일 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빨라도 너무 빠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을 하려고 하면 원심, 그러니까 2심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판결문을 다시 작성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왜냐하면 2심은 무죄잖아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려면 다시 작성을 해서 그걸 12명 전원합의체 판사 중에 적어도 7명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사실상 한 번 심리하고 일주일 후에 그걸 하냐고. 그거는 너무 빠르다. 이거는 불가능한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데? 제 법상식으로는. 반면에 상고 기각은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판결문을 새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빨리 결론 나온다면 이거는 상고 기각 무죄 확정 아닌가? 제 법상식으로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검찰공화국이 만들어낸 그 검찰 리스크였거든요. 네, 그거를 사법 리스크라고 언론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외쳤죠. 맞습니다. 그 공작적인 프레임 단어도 그 선과 함께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거는 판사 출신의 법조인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난번 이 사안 처음 불거졌을 때 저희가 이제 김승원 의원 판사 출신에 연결했었는데 지금 연결됐습니까 혹시? 자, 연결되면 얘기 나누기로 하고, 그때 김승원 의원은 우려했던 바가 너무 이례적이니까 네. 이런 적이 없어요. 네, 모두가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의미가? 그래서 5월 11일 후보 등록 전에 선고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려했던 네. 김승원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원입니다. 지난번 이제 처음 이 사안 불거졌을 때 그런 우려하셨거든요. 5월 11일 후보 등록 전에 결과 내려고 이러는 걸 수도 있다. 네네. 근데 지금 5월 1일 내일이면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 5월 8일 선고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일주일 전인 5월 1일 날 잡게 되었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상고 기각 무죄 확정이라고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결론 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예. 1심이 직권으로 파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즉 1심 판결문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렇게 빠르다고 하는 거는 저는 12대 0이 아닐까 싶은데요. 12대 0까지. 예.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예컨대 반대 의견이라든가 예. 혹은 찬성하더라도 별개의 의견, 보충 의견 같은 거를 담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상 예.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12대 0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려면 상고 기각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 그럴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그 파기환송하려면 판결문도 써야 되고 12명 중에 7명이 동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파기환송은 새로 뭘 쓰는 게 아니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로 네. 합의만 합의만 되면 되니까. 새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예전에 그 정업시장 사건에서 예. 그때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그 상고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무죄 취지로 선고를 한 그 판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이었고 박영재 대법관도 100% 동의를 했습니다. 아하, 유사 사건이 있었는데. 예, 유사 사건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판결이 지금 이번 항소심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됐거든요. 그 대법원 판결이.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주심이 되어서 옛날에 본인이 찬성했던 그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깨트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검찰의 약간 말도 안 되는 기소였고, 또 항소심이 그 검찰의 사실과 검찰의 주장, 평가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정확하게 공소장 변경시킨 다음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법원에서 이 짧은 시간에 깨트린다? 그걸 연구관이 그걸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법무부 장관 출신 추미애, 그리고 변호사 출신 최강욱, 법조인 3명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각과 무죄, 선거 직전의 판결, 법이 정치의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지금 이번 선거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정치인의 유무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스스로의 정당성과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5월 1일 사법부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